네, 터치 분석실입니다. 서울은 말씀하신 대로 전체 지역구 의석의 5분의 1인 49석에 걸린 큰 곳이기도 하면서 절대로 한쪽으로 표심을 몰아주지 않는 아주 민감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난 두 번의 총선 결과를 보면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거든요. 지금 제 옆에 보이는 지도가 8년 전 결과고 김용태 기자 옆에 있는 지도가 4년 전 결과죠? 네, 그렇습니다. 4년 전 서울 선거 결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강남권 제외하고는 서울 대부분 지역을 민주당이 파란색으로 물들였다는 걸 볼 수 있는데 민주당의 전략은 4년의 영광을 다시 한번 일 겁니다. 새누리당의 전략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이게 8년 전 결과를 보시면 전 서울이 빨갛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한나라당이었는데 40석을 차지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뉴타운 공약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먹혀들었었죠. 새누리당 이번에는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번에도 서울을 좀 빨갛게 물들이고 싶은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의 공약법은 이 강북 지역에 집중하는 겁니다. 강북은 정말로 표심이 요동칩니다. 이게 4년 전이고요. 8년 전, 4년 전 완전히 색깔이 바뀌죠. 그래서 강북 지역에 어떤 전략을 세웠냐면 요소에 중량급 정치인과 이름이 잘 알려진 신인 정치인을 배치했습니다. 종로에 오세훈 후보가 있고요. 노원병에 이준석 후보가 있고 마포갑에 대법관을 지냈고 국무총리 후보로도 이름을 올렸던 안대희 후보를 내세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노웅래 후보한테 한 번도 이긴 적은 없어요. 이 노웅래 후보가 지역구 3선을 노리고 있는 토박이 정치인인데다가 같은 당에서 경쟁을 했던 강승규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서서 표가 갈린 그런 상황이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지역을 가져갈 수 있다면 강북 지역을 노렸던 새누리의 공약이 맞아떨어졌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는 여당의 생각이고 야당의 생각은 또 많이 다릅니다.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근데 이게 서울 지도가 아니라 바둑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둑판이다. 여러분이 알파고라면 다음 수는 어디에다 두시겠습니까? 중원을 굳건하게 지키면서 남쪽으로 세력을 확대해야 되겠죠. 민주당의 전략이 바로 그렇습니다. 좌하단, 좌하귀의 강서갑, 그리고 우하귀, 오른쪽 아래의 강동을 요충 지역입니다. 강동을엔 현역 심재권 후보가 나서고요. 강서갑엔 한때 안철수의 남자, 지금은 더민주의 남자 금태섭 후보가 구상찬 후보와 맞섭니다. 그리고 이 양축의 중심, 영등포 을 지역이 있습니다. 권영세 후보와 신경민 후보가 맞서고 있는데 권영세 의원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지역에서 내리 3선을 지냈죠. 그리고 그런 권영세 후보를 꺾은 신경민 후보의 기세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전통의 강호 권영세 후보가 신흥명문 신경민 후보에 다소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3월 말 여론조사 결과고 이 이후에 여론이 어떻게 요동치고 출렁였는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느 쪽의 전략이 맞아떨어졌는지는 잠시 뒤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터치 분석실이었습니다. 네, 터치 분석실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전체 지역구 의석은 지난번보다 7석 늘어난 253석, 그리고 비례대표는 7석 그만큼 줄어든 43석인데요. 권역별로 의석이 얼마나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서울 경인 수도권 지역에서는 122석입니다. 지난번보다 10석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여야의 텃밭인 광주와 호남, 그리고 그 영남 지역은 지난번보다 2석씩 줄어들었습니다. 28석과 65석, 그리고 제주는 그대로 3석, 그 다음에 강원은 1석 줄어서 8석입니다. 그리고 충청, 대전 충청이 확실하게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됐습니다. 2석 늘어난 27석을 갖게 됐죠. 그리고 비례대표가 말씀드린 대로 47석, 총 300석입니다. 자, 이걸 놓고 여당은 어떤 전략을 세우는지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여당의 전략입니다. 새누리당은 우선 이 동부벨트에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먼저 강원도래요. 강원도에서 8석을 가져오고요. 전통적 지지 기반인 영남에서 60석 이상을 쓸어 담는다는 계획입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빈 공간이 보이는데 어딘지 아실 겁니다. 대구 동을 유승민 후보가 나선 지역입니다. 그리고 호남에서도 전남북 한 명씩은 당선 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계산을 세워놓고 있고 대전 충성에서도 절반은 가져와야죠 하고 있는 겁니다. 122석이 걸려있는 서울 경인에서는 40석 정도, 40%, 50석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어서 비례대표 합치면 약 160석 정도, 내심은 이 이상도 기대하고 있는 게 새누리당의 속마음입니다. 이번엔 범야권을 좀 알아보도록 하죠. 범야권은 당연히 광주 호남에서는 28석을 다 가지고 올 생각이 있고요. 제주도는 3석을 지키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영남에서는
영남북 다 합해서 한 5석 정도는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대전, 충청 절반이 넘는 14석 차지한 다음에 이제 수도권에 넘어와서 60%가 넘는 76석을 차지한 다음에 비례대표도 절반이 되는 24석을 차지하면 과반이 됩니다. 150석도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것도 좀 따져볼 부분이 있죠. 네, 따져봐야 될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 바로 일여다야. 여당은 하나인데 야당이 많다는 거죠. 범야권의 셈법이 그래서 조금 복잡합니다. 더민주는 약 120석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국민의당은 최소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20석, 많게는 40석까지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당도 두 자릿수 의석수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범야권의 계산이 맞을지는 잠시 뒤에 출구조사 결과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여야의 이런 계산이 과연 얼마나 맞아떨어질지 잠시 후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터치 분석실이었습니다. 네, 터치 분석실입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접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각 정당별로 얻을 수 있는 의석수가 최소, 최대가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서 도대체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냐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수도권부터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접전지 중에 절반이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서울 출구조사 예측 2위 지도가 보입니다. 모두 49석입니다. 서울은 모두 49석인데 새누리당은 6석을 가져갈 걸로 현재 예상이 됩니다. 지금 강남과 강서, 을에만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리고 더민주는 22석이 예상이 됩니다. 파란색 벨트가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죠. 그리고 국민의당, 녹색은 노원병의 안철수 후보 하나가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흰색이 너무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파란색, 빨간색 색깔을 빼고 여기 조금 밝게 표시된 지역이 전제 접전 지역입니다. 무려 20곳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 시내 49개 선거구 중에 무려 20개 지역구에서 현재 5차 범위 내 접전이 펼쳐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곳의 승리를 누가 가져가느냐가 여야의 서울 대전의 성패를 가름짓는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죠. 이 접전, 서울의 접전 지역을 모두 새누리당이 가져간다. 색깔이 바뀝니다. 새누리당이 24석, 더민주는 22석, 3석은 노원병은 이미 안철수 후보의 당선이 예상이 되고 있고 송파 을에는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관악 갑에서는 더민주와 국민의당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3석을 빼고 49석 중에 새누리당이 24석을 가져가서 서울에서 과반을 넘어설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접전이니까 생각대로 이렇게 쉽게 되지는 않겠죠. 네, 그렇습니다. 저것이 바로 새누리당이 바라는 시나리오가 될 텐데 더 민주가 바라는 시나리오는 이런 겁니다. 서울을 온통 새파랗게 물들이는 건데 여기 보시면 강남 벨트 제외하고 여기 새누리당 후보와 국민의당 후보가 접전을 펼치고 있는 중성동을 제외하면 현재 접전지를 민주가 가져갈 경우에 이렇게나 많은 지역을 더 민주가 차지하게 된다는 가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서울 49개 지역구 중에 가장 접전이 예상되는 곳이 과연 어딘가 이 부분도 궁금하실 겁니다. 아마 이 부분 때문에 오늘 밤에 밤 늦게까지 잠을 못 주무실 것 같은데 초접전 지역 보시면 예상외로 강남을입니다. 강남을 한번 보겠습니다. 김종훈, 새누리 김종훈 후보와 더민주 전현희 후보가 48.3 대 48.2, 0.1% 차이가 날 걸로 현재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강남은 원래 강남갑과 강남을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제 3개로 분리가 되면서 강남을에 있던 대치동이 강남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강남을의 나머지 지역에서도 원래 김종훈 후보가 지난번 선거에서 10,000표 차이로 이겼던 곳인데 강남을 맨 밑에 세곡동에 25,000명이 새로 보금자리 주택에 입주를 했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의 표심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따라서 이 두 후보의 희비가 엇갈리게 될 텐데 아직까지는 절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사전 여론조사에서 재밌을 것 같다라고 했던 마포갑 지역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더민주 노웅래 후보가 새누리당 안대희 후보의 줄곧 10%포인트 정도 앞서 있었는데 실제 출구조사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결과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노웅래 후보가 예측 당선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9대 때 접전지 현재 20대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서 을 지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19대 때 김성태 후보와 민주당 김효석 후보가 869표 차, 정말 박빙의 승부를 벌인 지역인데 과연 20대 출구조사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김성태 후보가 조금 더 젊어진 것 같은 사진이 나와 있는데 사진 덕분인지 이번에는 다소 수월하게 이길 것으로 나왔는데 그래도 표 차이가 많지 않은 상황이니까 끝까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경기도 인천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두 73석이 걸려 있습니다. 지금 다시 예측 1위 어떤 당이 가져갈지가 지금 나와 있는데 새누리당이 10석입니다. 바깥쪽으로 빨간색이 넓게 보이는데 10석이고요. 더민주가 그 안쪽으로 34석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정의당, 고양갑의 정의당이 1석이 예상이 되고요. 무소속 인천 남을의 무소속 1석이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접전은 여기 여전히 많습니다. 네, 전체 선거구가 73개인데 접전지가 현재 27곳으로 나옵니다. 여기 다소 환하게 표시된 지역이 접전 지역인데 이곳을 누가 차지하느냐 역시 이번 전체 총선에 승부가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새누리당에서 이 접전지를 모두 가져간다고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죠. 또 색깔이 바뀝니다. 완전히 빨개집니다. 완전히 빨개져서 그래도 이 면적 대비해서 빨개지는 건데 숫자로는 3석 앞서게 됩니다. 새누리당이 37석, 더민주가 34석을 앞서게 됩니다. 전체 73석 중에 그래도 과반을 넘길 수가 있게 되는데 반대의 경우를 한번 보시죠. 네, 지금 화면을 보시면 파란 색깔이 얼마 없는 것처럼 보일 순 있습니다만 접전지를 더민주가 승리할 경우 73석 중에 58석을 가져가게 됩니다. 여기를 조금 확대해 보면 선거구가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을 더민주가 가져갈 경우 승부의 축이 더민주로 확 기운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 인천 지역에서 가장 치열한 접전을 보일 곳은 그럼 또 어디로 예상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지 않으실 텐데 인천 연수가 원래 한 지역구였는데 연수 가불로 분리가 됐습니다. 이 지역에 새롭게 출마한 두 후보가 상당히 40.6 대 40.4 단 0.2% 차이 접전을 보일 걸로 예상이 됐습니다. 여기는 또 밤늦게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이번에는 사전 여론조사 예측 접전지로 가보겠습니다. 역시 한번 확대를 해볼까요? 수원의 가불, 병정, 다음에 무 선거구입니다. 이번에 처음 생긴 선거구죠. 그동안 예측조사 결과를 보면 3선을 노리는 새누리당 정미경 후보와 4선에 도전하는 더민주 김진표 후보가 엎치락 뒤치락 아주 치열한 싸움을 벌여왔는데 출구조사 결과는 어땠을까요? 김진표 후보가 과반 득표를 통해 당선될 것으로 예측이 된 상황입니다만 역시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경인 지역에서 지난 4년 전 선거 때 가장 치열했던 선거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고양갑입니다. 당시에 이 새벽까지 개표가 끝나지 않으면서 단 170표 차이로 당시에 심상정 후보가 이겼던 지역구입니다. 오늘도 역시 접전이 예상이 됐는데 결과를 보겠습니다. 예측조사에서 결과는 심상정 후보가 무려 23.5% 차이로 당선될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경인 지역에서 그리고 수도권 지역에서 이렇게 접전이 펼쳐지면서 과연 이 남은 접전 지역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 오늘 밤늦게까지 상당히 긴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터치분석실이었습니다. 네, 터치분석실입니다. 지금 서울의 개표 상황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은 현재 개표율 20%를 보이고 있는데 아직 49개 지역구 가운데 송파울, 강서갑, 강서울 세 곳은 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6곳 개표가 진행이 됐는데요. 현재 1위는 새누리당이 13곳, 그리고 더민주가 31곳, 국민의당이 2곳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46개 지역구 중에 아직도 접전은 굉장히 많죠.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 접전 지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표율 20% 보이고 있는 가운데 5% 이내에서 엎치락 뒤치락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는 곳이 서울 49개 선거구 중에 14곳이나 됩니다. 자, 이 지역의 승패가 어떻게 갈리느냐, 이번 총선의 최대 관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접전 중에 한 곳을 좀 집중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산은 아직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용산의 현재 상황 어떤지 좀 확인해 보면요. 개표가 70%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41.9 대 41.2, 단 572표 차로 지금 벌어져 있습니다. 지금 네. 사전 투표에서는 진영 후보가 1200표를 이겼지만 오늘 투표에서 630표 차로 상춘자 후보가 앞서면서 지금 쫓아가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걸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죠. 현재 동별 투표 현황입니다. 아마 이거 보셔서는 잘 이해는 안 되실 텐데 좀 이따 19대랑 비교를 좀 해봐야 드리겠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지역이 이촌 제1동, 이쪽이 동부 이촌동이라고 불리는 지역,
서빙고동, 한강로동 요 세 곳입니다. 항상 이 세 곳에서 여당이 큰 표차로 이겼습니다. 19대 때를 한번 보시죠. 이촌동에서의 표차 거의 5,000표 가까운 표차가 났습니다. 그리고 서빙고동, 한강로동 다 합치면 거의 7,000표 가까운 표차가 여기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투표 결과를 보면 한남동과 보강동과 원효로 제2동은 이미 색깔이 바뀌었고요. 아직 한강로동 같은 경우에 개표가 많이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촌 제1동과 서빙고동은 어느 정도 개표가 진행이 됐는데 한강로동에서 과연 여당표가 얼마나 나올 것이냐. 전처럼 한강로동에서 상당히 많은 여당표가 나온다면 이 또 상황이 뒤바뀔 수도 있고요. 앞으로 이촌 1동과 서빙고동, 한강로동의 개표 현황을 좀 더 용사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엔 관악갑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접전 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인데 이곳은 서울의 호남처럼 새누리당은 3위로 밀어놓고 더민주 후보와 국민의당 후보가 엎치락뒤치락 1위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의당 김성식 후보가 38.6%로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지역의 야당 지지세를 합하면 75%를 넘는 수준이죠. 자, 이 지역에 어떤 이유가 있길래 이렇게 야당 지지세가 센지를 19대 때 결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대 때 지역별 개표 결과인데 당시의 더민주 후보가 거의 전 지역을 석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직 지역별 개표 상황은 자세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신림동은 더민주 후보가, 보라매동은 국민의당 후보가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네 이름이 조금 낯설다 싶으신 분도 있을 텐데 이 지역 대부분이 봉천동,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봉천동으로 분류되는 지역이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다음엔 또 바로 관악갑 옆에 붙어있는 관악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도 역시 항상 야당이 강세를 보였던 지역인데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신환 후보가 38.6%, 정태호 후보가 36.1%, 이행자 후보가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상당히 낯익은 구도입니다. 왜냐하면 1년 전에 이곳에서 재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똑같이 오신환 후보가 43%, 정태호 후보가 34%, 그리고 이 자리에는 무소속 정동영 후보가 20%를 차지했던 지역입니다. 지금 오신환 후보가 그때보다 좀 적고 정태호 후보가 그때보다 좀 많이 받고 있는데 동별 분석을 보시면 당시에 19대 때 보궐선거 때는 이 대학동만 빼고 나머지 이 지역은 이 지역도 역시 아까 보신 관악갑처럼 조금 동 이름이 낯설지 모르겠는데 이쪽이 신림동입니다. 원래 옛날에 신림동 지역이고 이 대학동이라는 곳이 바로 서울대학교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만 더민주 후보가 작년에 승리를 했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모두 오신환 후보가 이기면서 이곳을 가져갔었는데 오늘 아직 대학동은 개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삼성동, 미성동에서 오신환 후보가 앞서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곳은 대학동의 개표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 한번 더 전해주시죠. 네, 이번엔 영등포 을 지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 을 지역 현재 상황 어떨까요? 새누리 권영세 후보가 37.5%, 더민주 신경민 후보가 41%를 달리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에서는 신경민 후보가 앞섰는데 당일 투표에서는 권영수 후보가 다소 앞서고 있는 상황인데 이 이유를 지역 분석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대 총선 개표 결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의동에서 새누리당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그런데 현재 개표가 어디부터 이루어지고 있느냐? 바로 여의동부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권영세 후보가 당일 투표에서 앞서 나가는 형국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신길동, 대림동, 신길제 6동 이런 지역들의 투표함이 열리면 투표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 49개 지역구를 살펴보셨습니다만 지금은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이 곳곳에 칠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흰색 지역이 과연 그 색깔로 유지가 될지 계속 개표를 해봐야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터치 분석실이었습니다. 네, 터치 분석실입니다. 경기도와 인천 73석을 놓고 지금 개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지역을 좀 심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개표율은 55%를 넘기고 있고요. 이 시각 현재 새누리당이 우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 24곳, 더민주 45곳, 국민의당 1곳, 정의당 1곳, 그리고 무소속은 인천 쪽에 2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색깔로 나뉘는 거 말고 좀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접전 지역은 또 어떤 곳이 있는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새누리당 24대 더민주 45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만 5% 이내 접전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19곳이나 됩니다.
이곳의 승부에 따라서는 숫자가 얼마든지 뒤바뀔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좀 이 지역구 중에 좀 눈길이 가는 곳들을 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접전 지역 중에 사실은 여당 입장에서 가장 당혹스러울 수 있는 지역이 성남 분당갑입니다. 네. 성남 분당갑은 경기도에서도 가장 생활수준이 높다라고 해서 이 지역에서는 항상 여당이 승리를 해왔던 지역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22%가 개표된 상황에서 더민주의 김병관 후보가 44.9%, 새누리당의 권혁세 후보가 40.3%로 1,423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에서는 김병관 후보가 500표 이상 이겼고요. 오늘 지금 당일 투표에서도 900표 이상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여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지역이 지금 서현동과 여탑동 이 지역이 19대 때 보면 빨간색입니다. 서현동에서 상당히 많이 여당이 이겼던 지역이고요. 이 지역 전체로 봤을 때는 거의 10,000표 가까이 새누리당이 이겼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번 그 분구 과정에서 3,000표 이상 얻었던 순회동이 분당 을로 빠져나간 상태에서 사실은 가장 큰 변수는 지금 개표가 되지 않고 있는 운중동, 판교동, 삼평동입니다. 이쪽에 판교 신도시에 2만 명 가까운 사람이 새로 입주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표심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미 원래 우세를 점했던 서현동이 지금 파란색이 된 상황이다. 여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금 당혹스러운 상황인데 이쪽은 운중동, 판교동, 삼평동의 새로운 표심이 어디로 갈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 좀 전해주시죠. 네, 인천에서 한 곳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가 약 이쯤으로 지나갈 것 같은데요. 경인고속도로 오른편 서갑 지역 가보겠습니다. 현역 의원이죠. 이학재 의원이 41.9%로 현재 1위인데 2위 더민주의 김교웅 후보와는 불과 0.9%포인트 차이, 230표 차이밖에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지역의 인구 변화에서 이런 표심의 변화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년 전의 인구 구조입니다. 20, 30대가 7만 1,000명, 60대 이상이 2만 5천 명이었는데요. 4년 후에 20, 30대가 12%나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를 지역 지도를 통해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청라 2동, 청라 1동, 청라 신도시에 젊은 신혼부부들이 많이 입주하면서 20, 30대 유권자들이 크게 는 것이 표심의 변화를 가져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19대 때 지도를 보면 전부 새누리당이 석권을 했는데 이 지역은 당시에는 선거구에 편입되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4년 동안 이 지역들의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철근 적게 썼다고 뉴스에 문제가 됐던 아파트도 요점 있고요. 여기 보면 청라 호수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아파트들이 쭉쭉쭉쭉 들어서면서 이 지역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쯤에 청라 국제도시역도 새로 생겼고요. 그래서 이쪽 지역에서 과연 어떤 표심을 보여주느냐, 이 지역의 투표 유권자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은 팽팽한 상황입니다만 앞으로 이 지역에서 어느 후보에게 더 많은 표가 나오느냐, 바로 인천 서갑의 승부의 분수령 거기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인천을 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인천은 지난 19대 선거에서 이 서쪽은 빨간색이었고 동쪽은 파란색이었습니다. 대부분 야당이 가져간 지역인데 지금 부평갑이 빨간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부평갑 지역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평갑 지역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당시의 야당 후보였던 문병호 후보가 국민의당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여당 후보였던 정유섭 후보가 나와 있습니다. 두 사람이 당시 1대1 대결을 벌여서 정유섭 후보가 6,000표 차이로 졌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표가 갈리면서 야당 표가 갈리면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19대 때 4년 전 지금 그 동의 투표 결과를 보고 계신데 대부분 파란색이었고 산곡 3동에서만 빨간색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개표 상황, 이 파란색이었던 지역이 빨간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직 산곡동은 개표도 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일신동, 부평 1동, 산곡동은 그때 가져갔던 문병호 후보가 가져갔지만 이 지역에서 1위를 새누리당이 가져가면서 이 지역은 앞으로 팽팽하게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 군데 더 보여주세요. 네. 이번에는 남양주 갑의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접점지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남양주 갑 심장수 후보가 39.8% 그리고 조응천 후보가 40.1%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영입 인사죠.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청와대 그만두고 식당 하고 있었는데 문재인 전 대표가 영입하려고 그 식당 가서 많이 팔아줬다고 하죠. 과연 돈 쓴 보람이 있을지 지금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자, 동별 분석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 남양주 갑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 중에 하나인데
현재까지는 새누리당의 지지표가 조금 더 많은 상황입니다. 19대 때 몰표가 나오면서 더민주당이 승기를 가져갔던 지역인데 20대 때는 하더웁의 표심이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결국 하더웁의 나머지 표가 어느 후보를 향하느냐, 여기에 남양주 갑의 승패가 달려 있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개표 상황은 6시 출구조사와 상당히 맞아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바깥쪽은 빨간색이고 안쪽은 파란색으로 보이고 있는데 하지만 아직까지 접전 19곳의 승자는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접전에서 과연 어느 당이 이 지역을 가져갈지에 따라서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터치 분석실이었습니다. 네, 터치 분석실입니다. 지금부터는 여야 각 계파별 주요 후보자들의 생존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뒤에는 진박 후보 10명의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데요. 제가 눌렀을 때 만약에 당선이 됐거나 혹은 접전 중에도 좀 앞서고 있다고 하면 저쪽 화면으로 넘어갈 수가 있고요.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여기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씩 눌러보겠습니다. 최경환 후보입니다. 경북 경산에 출마를 했는데 현재 당선됐습니다. 70.5%를 기록을 했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은 추경호 후보입니다. 대구 달성, 박근혜 대통령의 전 지역구에 출마를 했는데 결과는 현재 1위 확실합니다. 48.8%. 그 다음에 곽상도 후보는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는데 대구 중남에 출마했습니다.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정종섭 후보입니다. 대구 동갑에 출마했는데 행자부 장관을 지냈죠. 역시 유력합니다. 조원진 후보입니다. 대구 달서 병에 출마를 했는데 현재 1위가 확실합니다. 여기까지는 대구입니다. 이제 수도권으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홍문종 후보 경기 의정부 을에 출마했습니다. 진짜 박근혜 지킵니다 라고 본인을 얘기를 했었는데 유력합니다. 현재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1.9%고요. 원유철 후보는 평택 갑에 출마했습니다. 당선이 되면 코피나게 일하겠다고 했는데 코피나게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 현재 1위고요. 민경욱 후보는 인천 연수을 20개월 동안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는데 연수을에서 역시 현재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적이 좋네요. 그리고 안대희 후보 서울 마포 갑에 출마했는데 처음으로 남게 됐습니다. 그리고 권혁세 후보 경기 분당 갑에 출마했습니다. 역시 2명이 남게 됐네요. 네, 진박 후보 성적표 살펴봤고요. 이번엔 비박 후보들의 성적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10명 준비했습니다. 비박 후보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후보 누굽니까? 대구 동울의 유승민 후보입니다. 배신의 정치일지, 소신의 정치일지 유권자들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네, 좋든 싫든 박근혜 대통령과 다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주호영 의원입니다. 대구 수성 을에 출마했는데 우리 동지 맞지 않습니까? 라고 호소를 했는데 역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진영 후보입니다. 새누리당에서 민주당으로 진영을 바꿨는데 용산 구민들의 선택을 다시 한번 받을 것 같습니다. 이재호 후보 보겠습니다. 한 번도 친박이었던 적이 없던 친이계 좌장인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네, 넘어가긴 힘들 것 같습니다. 인천시장 출신 안상수 후보입니다. 인천 중동 강화 옹진에 출마했는데 현재 1위입니다. 유성걸 후보 살펴보죠. 친유승민계로 분류됐는데 빼앗긴 들에도 봄은 왔을까요? 아직은 추운 것 같습니다. 임태희 후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실장 출신인데 사화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네, 현재 3위입니다. 권은희 후보입니다. 역시 유승민계로 분류되는데 현재 2위 상황입니다. 조혜준 후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후보는 항상 수첩을 서너 개씩 갖고 다니는 걸로 유명했는데 현재 2위입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경선이 본선보다 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진박 조윤선 후보를 경선에서 꺾고 본선에 나섰는데 결과는 본선이 쉬웠어요 되겠습니다. 진박 결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10명의 후보 중에서 8명이 일단은 생존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비박 후보는 10명 중에 5명밖에 안 남았네요. 일단 이 결과를 보면은 진박 후보들이 조금 더 선전한 것 같습니다. 이번엔 친문 후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 한 명 살펴보죠. 손혜원 후보, 정청래 의원의 지역구에 출마했는데 서울 마포 을에 갔습니다. 현재 1위. 네, 확실히 떴네요. 그리고 홍영표 후보, 문재인 대선 캠프의 상황 실장을 지내서 호위무사라고 불렸는데 부평을 해서 역시 현재 1위입니다. 그리고 전해철 후보, 참여정부의 민정수석을 맡았었는데 안상 상록갑에서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백원우 후보,
네, 참여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는데 시흥갑에서 현재 2위, 처음으로 이쪽에 남게 됐습니다. 그리고 박범계 후보는 대전 서을에 출마했는데 결과를 보시면 현재 1위가 확실합니다. 저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김경수 후보, 경남 김해을에 출마를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 현재 1위가 확실합니다. 그리고 서영교 후보, 서울 중랑갑에서 재선에 도전하고 있는데 현재 1위가 확실하고요. 진성준 후보는 강서을에 출마했습니다. 현재 2위. 네. 최민희 후보는 남양주 병에 출마했는데 역시 현재 2위고요. 배재정 후보는 부산 사상, 문재인 전 대표의 지역구에 출마를 했는데 현재 2위. 네, 결과로는 이렇게 좀 갈렸네요. 친문 상황에 이어서 이번엔 친안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호 후보입니다. 인천 부평갑에 나섰는데 부평역에서 안철수 대표와 함께 출근길 인사를 했었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김성식 후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관악갑에 출마했는데 현재 1위입니다. 일단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후보입니다. 지금 치열한 지역구죠. 경기 안산 상록을에 나섰는데 현재 1위입니다. 이계한 후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야 하면서 4년째 안바락인데 아이고 현재 1위도 아니야인 상황입니다. 유성엽 후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와 운명 공동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네, 아직까지는 운명 공동체인 상황입니다. 4선에 도전합니다. 전북 익산을의 조배숙 후보 역시 현재 1위입니다. 그리고 국민의당 대변인이죠. 최원식 후보 인천 계양을에서 현재 3위인 상황이고요. 인재 영입 1호 송기석 후보입니다. 부장판사 출신인데 역시 광주에서 당선될 걸로 보이고요. 황주홍 후보 전남 고흥, 보성, 장흥, 강진에 출마했는데 현재 1위입니다. 당선된 걸로 나오는군요. 그리고 선병열 후보입니다. 안철수의 힘은 과연 대전에서도 통할 수 있었을까요? 네, 현재 3위인 상황입니다. 자, 친문의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명의 후보 중에 6명이 넘어왔네요. 손회원 후보, 장명가로 유명한데 참이슬, 처음처럼 이런 소주 이름을 지었다고 하죠. 오늘 술맛이 괜찮을 것도 같습니다. 네, 지난 후보도 역시 10명 중에 6명이 됐는데 아직까지 접전을 펼치고 있는 후보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확실한 결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터치 분석실이었습니다. 네, 터치 분석실입니다. 지금부터는 좀 서울 접전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전체로만 놓고 보면 개표율은 현재 57%고요. 새누리당이 12자리를 앞서고 있고 민주당이 35, 국민의당이 2곳 이렇게 앞서고 있는데 접전은 얼마나 많나요? 네, 개표율 57.7%인 가운데 5% 이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곳이 16곳입니다. 아직 더 지켜봐야 될 것이 16곳이나 남아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아직 접전으로 지금 표시가 되지는 않는데 굉장히 눈에 띄는 곳이 한 곳 있습니다. 아까 그 출구조사에서 가장 초접전으로 결과가 나왔던 강남을입니다. 강남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현재 55% 개표가 된 가운데 더민주의 전현희 후보가 52% 득표를 하고 있고 김종훈 후보가 38% 득표를 하고 있어서 4,000표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에서는 30표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오늘 4,300표 지금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걸 한번 동별로 살펴보도록 하죠. 보시면 사실은 이 지역이 19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19대 지역을 보시면 전부 빨간색입니다. 이런 일동만 빼고는 다 빨간색이 나오는데 오늘 일단 지금 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포 4동이나 개포 2동 같은 곳에서 더민주가 앞서고 있고 사실은 이 지역에서 한 가지 굉장히 눈에 좀 눈여겨봐야 될 곳은 세곡동입니다. 이 19대 선거 때는 세곡동의 주민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곡지구에 많은 2만 5천 명이 지금 입주를 한 상황에서 세곡동의 투표 결과를 보실까요? 더민주가 3,000표, 거의 4,000표 가까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민주가 이렇게 앞서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세곡동은 표가 상당히 많이 개표가 된 걸로 보입니다. 네. 다른 지역의 개표 상황을 좀 더 봐야 할 텐데 19대랑 확실히 다른 건 다른 지역도 색깔이 파란 곳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19대 때는 사실 이 지역에서 거의 10,000표를 새누리당이 이기면서 이 지역을 가져갔던 지역이라서 만약에 이 지역 자체가 색깔이 다시 계속 파란색일지 빨간색일지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에는 인접한 송파 병 지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후보와 더민주 후보가 팽팽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 삼둥이 할머니가 더민주 남인순 후보에게 조금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파
강남 벨트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도 새누리한테 유리한 게 아니냐 이런 예측이 있었는데 결과는 조금 다릅니다. 동별 판세를 보시면 그 내막을 조금 알 수 있을 텐데 아직은 동별 판세가 자세한 내용들이 들어오진 않았습니다만 가락 본동, 거여동, 마천동에서 민주당 후보가 더 많은 득표를 했고 아직 표가 까지진 않았습니다만 요 위례동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례동에 바로 위례 신도시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신도시 주민들이 어떤 표심을 보이느냐 송파병에 계속 지켜봐야 할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집중적으로 강남 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 쪽의 색깔이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상당히 많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네. 송파을도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살펴볼까요? 송파을은 개표율이 22%입니다. 지금 송파 쪽은 조금 개표가 늦어지고 있는데 송파에는 새누리당이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김영순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명길 후보가 더민주 후보로 출마를 했는데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에서도 앞섰고 당일 투표에서도 앞서고 있습니다. 동별로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아직 개표가 22%밖에 진행이 안 된 상황이고요. 사실은 송파을의 가장 핵심적인 지역은 잠실 3동입니다. 이게 4년 전 투표 결과인데 잠실 3동에서 거의 5,000표의 차이가 났었습니다. 이 차이를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차이가 벌어진 거를 결국 상쇄하면서 새누리당이 송파을을 가져갔던 유일호 당시 후보가 가져갔던 지역인데 지금 현재는 아직 잠실 3동이 개표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이 지금 파란색으로 바뀌고 있지만 잠실 3동의 개표 결과를 봐야 이 지역이 더민주로 갈지 새누리당으로 무소속으로 갈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을 하나 더 소개해 주시죠. 네, 이제 강남 벨트에서 쭉 뛰어서 영등포 을 지역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표율 57.6% 가운데 새누리 권영세 후보 39.1%, 더민주 신경민 후보 40.2%로 초박빙 상황입니다. 역시 동별 판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동에서 새누리당 권영세 후보가 많은 표를 받았고요. 신길동과 대림동 지역에서는 신경민 후보가 많은 표를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19대 때 상황 볼까요? 여의동의 상황은 비슷한데 신길 제7동에서 새누리당 지지표가 조금 더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신길동 주민들이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신길 7동 주민들의 변심의 이유는 무엇인지 잠시 뒤에 확인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이 될까요, 그게? 네, 지금 서울 49개 지역구 보고 계신데 접전이 아직 16곳입니다. 용산은 조금 전에 이제 파란색으로 바뀌었고요. 이 흰색으로 남아있는 부분들이 과연 파란색이 될지 빨간색이 될지는 현재로서 쉽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서울이 다른 지역보다 개표가 늦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조금 더 늦은 시간까지 개표를 지켜봐야 서울의 판세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터치 분석실이었습니다. 네, 터치 분석실입니다. 이번에는 영남과 호남, 지금까지 한 번도 여기선 다루지 않았었는데 조금 더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남 개표율 80%입니다. 현재 상황인데 새누리당이 49석을 차지하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이 8석, 정의당이 1석, 무소속이 7곳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8석이 눈에 확 띄는데 대구에 1곳, 경남에 2곳, 부산에 5곳. 더불어민주당이 호남보다 지금 영남에서 더 많은 의석을 얻고 있습니다. 사상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 접전 지역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개표율이 80%인데 영남 지역 개표 상황이 여러 가지 색깔로 물들어 있다는 것도 재미있지만 접전지가 아직도 7곳이나 된다는 것도 주목해 볼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영남 중에 좀 중요한 부분을 살펴보자면 우선 대구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성갑은 많이들 생각을 하셨던 곳이고 대구 북을의 색깔이 빨간색이 아닙니다. 대구 북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대구 북을에는 원래 서상기 의원의 지역구였습니다. 서상기 의원이 불출마를 하고 새누리는 양명모 후보를 내세웠고요. 홍일학 후보는 더민주에서 컷오프가 됐습니다. 원래 비례 국회의원이었는데 컷오프가 된 후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는데 사전투표에서도 3,000표를 앞섰고 오늘 투표에서도 거의 10,000표 가까이 앞서서 52.6% 대 39.2%로 큰 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김부겸 후보뿐만이 아니라 홍일학 후보까지 이기면서 대구에서 야세가 2석을 차지했다. 상당히 선거 결과로서는 좀 놀라운 게 아닌가 싶은데요. 다른 지역 좀 전해주시죠. 네, 김해을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심층적인 분석을 해볼 텐데요. 김해을에서 천하장사 이만기 후보가 김경수 후보에 맞서서 큰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벌어졌을까요? 지난 선거에서는 새누리당 김태호 후보가
이겼던 지역인데 말이죠. 인구 변화에서 그 정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20, 30대가 32,000명이었는데요. 4년 새 인구 구조가 많이 변했습니다. 20, 30대가 무려 123%나 증가했고 그 이유는 장유 신도시에 있습니다. 장유 신도시의 표심이 어땠길래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이 전통적으로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했던 곳이고 장유 1동, 2동, 3동 신도시 지역입니다. 이곳의 표심이 어땠을까요? 장유 1동 보겠습니다. 거의 더블 스코어 차이가 나죠. 장유 2동 보겠습니다. 역시 더블 스코어 차이가 납니다. 바로 19대 때에는 선거구에 포함되지 않았던 이 장유 신도시 지역이 20대에는 신도시 지역이 김해을 선거구에 편입이 되면서 김경수 후보에게 득이 됐다. 이런 분석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봉하마을 지역이 김해 갑으로 떨어져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김경수 후보가 천하장사 이만기 후보를 압도할 수 있었던 배경 장유 신도시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지역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80%가 개표가 된 가운데 아직도 접전인 지역이 7군데가 남아있는데 그중에 눈길이 가는 지역이 양산입니다. 양산은 원래 하나의 지역구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분구가 됐는데 분구가 된 이유는 당연히 인구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신도시가 들어왔는데 양산 갑 지역에 지난번에 양산에서 격돌을 했던 두 후보가 다시 맞붙습니다. 당시에 이 양산 갑 지역에서는 4,500표 차이로 윤영석 후보가 이겼었는데 오늘도 일단은 사전투표에서도 앞서고 당일투표에서도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개표율이 46%밖에 안 됐습니다. 절반도 아직 열지 않은 상황에서 이 지역이 왜 접전이냐? 인구를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인구를 보시면 37,000명 정도 있던 20세, 30대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이곳에 물금신도시라는 곳이 들어와서 2만 명이 넘는 젊은 인구가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인구가 20대, 30대가 17% 늘어난 20, 30대 인구가 과연 누구를 선택했을지는 아직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50% 이상 남았기 때문에. 혹시 이 인구가 더민주 후보에게 표를 밀어줬다면 양산갑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양산갑, 양산을이 모두 접전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소개해 주시죠. 네, 부산 사상지역 상황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상지역 현재 1위는 무소속 장재원 후보고요. 2위는 배재정 후보입니다. 더민주 후보죠. 부산 지역에서 새누리당 후보가 3위고 무소속 후보와 민주당 후보가 1, 2위 경쟁을 하고 있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사상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지역 개표가 88.9%인데 과연 최종 결과가 어떨지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호남으로 넘어옵니다. 호남 현재 개표 상황 83.3%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녹색으로 가득 차 있죠. 새누리당이 2곳, 더민주가 3곳, 국민의당이 23곳을 차지하고 있고요. 특히 눈에 띄는 것이 순천의 빨간색, 그리고 전주의 빨간색, 2개의 빨간색이 호남의 아래 위로 켜졌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접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5% 이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곳은 현재 5곳 정도입니다. 전북 지역에 2, 3곳이 보이고요. 전남 지역에는 영암, 무안, 신안 선거구가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이 광주 전남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접전 지역, 영암, 무안, 신안을 보겠습니다. 이 지역에 이렇게 3명의 후보가 등장을 했는데 새누리당의 주영순 후보, 더민주의 서삼석 후보, 그다음에 국민의당의 박준영 후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삼석 후보는 무안 군수 출신이고요. 박준영 후보는 전남도 잘 지냈지만 또 영암 출신입니다. 이 전남 지역에서는 지역구가 합쳐지면서 이렇게 지역별로 고향 때문에 투표를 하는 그런 경향도 보이는데 이것도 그런 성향이 좀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박준영 후보가 앞서 나가고 있는데 거의 개표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이곳은 누가 승기를 잡을지는 확인이 될 거로 보입니다. 다른 지역 소개해 주시죠. 네, 전주 지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병 지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민주 김성주 후보 46.7%, 국민의당 정동영 후보가 48%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표율은 90%인데 표 차이가 1,524표. 조금 더 지켜봐야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죠? 고향 선후배, 대학 선후배, 정치 선후배, 여러 가지 선후배인 사람들이 한 자리 의석을 놓고 치열하게 격돌하고 있는 상황, 전주 병 선거구 되겠습니다. 네, 호남과 영남이 이제 개표율이 8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흰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접전 지역이 조만간 색깔이 정해질 겁니다. 그때까지 선거 방송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터치 분석실이었습니다.